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가 좀비처럼 살아나고 있어요. 자, 금리 변화 월 초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장 피크를 찍을 때 4.82%에서 지금 현재는 4.63%로 0.2%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뭐냐?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대급비 지금 현재 0.2% 늘어났어요. 야, 신규 대출 0.2% 요만큼 지금 대출 받는 사람 깎아줘요. 기존 대출자 왕창 있는 대출자들 금리 0.2% 올려요. 이 파급력은 어디가 클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기존 잡아놓은 물고기 지금 괴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가장 낮을 때의 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2.66%, 지금은 3.66%, 아니 3.83%, 1% 이상 올랐어요. 1.2%가 올랐어요. 주택담보대출 요것뿐만 아니고 뭐 일반 가계대출로 분류될 만한 것이 거의 3천조에 가깝게 되죠. 1년에 이자 부담만 30조 가까이 됩니다. 금융권이 괜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요구했죠. 그 신규 대출 금리 낮추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것만 뉴스에 보이죠. 뉴스에는 정말 중요한 이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 대출자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전세자금 대출 평균금리 5.54%에서 4.996%에서 제가 여기 평균을 냈는데 요것도 아니고요. 전세대출 금리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5.54% 맞네요. 이거 올라갔어. 지금 현재까지 4.99%에서 전세대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 여기 지금 요 표, 뭐 은행연합회나 이런 데 가면은 전 은행 전체를 다 표시하고 2억을 2년 동안 빌린다는 가정하에 전세담보대출 금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월 평균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물론 낮아 보이는 데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데 조회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회해보는 거 싸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 지방은행들 높네요. BNK 경남은행 이런 같은 경우 지난달 평균이 6%예요. 물론 이번 달에 또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신규 주담대도 떨어지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것은 보여요. 근데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워졌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5.54%예요. 이거 낮을 때는 2%, 2.5%일 때도 있었어요. 어제 게시글을 하나 보고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달고 있던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한 2%대 처음에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한 달에 전세자금 대출, 전세 5억짜리 집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이 나간대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가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말 야, 자본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거의 뭐 깡패 같은 수준, 야, 정말 몰상식하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몰상식하다 이런 느낌.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측면은요. 과거에는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었어요. 왜? 자본이 축적되면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매매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청년층들 취업하는 사람들 뭐 대기업 연봉이 뭐 얼마니 초봉이 얼마니 대졸자 초봉이 얼마니 이야기하지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소기업에 가까운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 수준 평균이나 이런 수치를 보면 왜 이렇게 낮지? 대기업 임금은 저만큼 올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생각보다 소득 수준 대구 전국에서 꼴찌 수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전세 대학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임대인들이 다주택자들이 언제든지 집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받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2030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다는 뉴스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거 오랜 기간 누적되어 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 집을 사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경기도권에 산다는 거죠.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경기도권의 인구가 서울보다 좀 적은 무렵도 있었을 거예요. 1000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400만이 넘어가는데 도대체 어디 사람이 가는 걸까? 여기 다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수치, 낙폭이 지난번에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낙폭, 계속해서 줄어나죠. 한참 때는 마이너스 0.8%대까지도 갔었는데,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0.46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더 크게 하락하는 매매 가격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수치 급격하게 많이 빠지게 나왔던 때, 그리고 나서 뭐 있었나요? 규제 해제책이 나옵니다. 규제 해제책. 근데 아무 효과 없어요. 이 수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규제 해제하기 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삼익비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삼익비치 분담금이 얼마? 분담금이 7억이에요. 7억. 국평에서 국평으로 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감가상각 느낄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 집값 올라가는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소재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다 올랐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집값 올라가라는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이것들이 나중에 중고층 아파트들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웬걸 용적률도 웬만큼 돼 있잖아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좀 한정적이에요. 자기 자금이 한정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재건축 재개발이다라는 부분을 아마 눈치챌 것 같아요. 불쏘시개를 이용했던 이 건축비 인상분이 결국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삼익비치 사태로 볼 수 있었죠. 그럼 이 삼익비치 사태는 왜 갑자기 7억이라고 뜬금없이 누군가가 쏘아 올렸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옆에 남천자이에요. 남천자이. 한 100세대 가까이 분양을 했어요. 분양 가격이 거의 한 12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싸다는 사람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초기 계약률 100세대 할 때 경쟁률이 뭐 굉장했습니다. 수십 대 1 됐을 거예요. 경쟁률이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거 정당 계약률 37.1% 공식 오피셜로 37.1% 계약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근데 삼익비치를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남천자이가 싸게 느껴지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줍줍을 통해서 이거 계약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삼익비치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옆에 남천자이 비싸다고 난리였던 것이 갑자기 싸 보이게 만들었을까? 우리 통계 수치 그 소설이 뭔가요? 통계 수치 가지고 노름하는 동물농장. 동물농장. 오랜만에 추억의 동물농장을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동물농장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나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면서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 뭔가 이용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소설로 한번 써봤고요. 매도 물량은 설 이전의 물량을 다 해보겠습니다. 31,595건. 이 좀비처럼 살아난다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 게 아파트 가격이 살아난다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와서 제목만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몰상식하구나.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제목만 보고 뭐라 그러고 또 이거 늘어나는 수치를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는 없겠다고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대구 전세 물량 지금 설날 이전 물량을 거의 다 해보고 했고요. 12,049건 이것도 물량이 지금 좀비처럼 계속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월세 물량도 지금 좀비처럼 살아나서 얘는 설날 이전의 물량을 훨씬 웃도는 모양새 7,953건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심상치 않아요.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들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월세 물량 증가 속도가 전체 임대 물량 22건. 오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싸움 아니다. 이 싸움 아니다. 여유 있는 유주택자, 여유 없는 유주택자 이 둘 간의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좀비처럼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3,445건이죠. 그럼 올해 과연 분양을 얼마나 할까라고 살펴봤을 때 부동산 114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취합해보니까 대략 14,000건. 이 중에서 과연 얼마나 분양을 할까 봤을 때 한 40% 정도 분양할 것 같아요, 아마.
40% 정도. 이것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한 5천 가구 정도 분양할까 말까. 그 정도 모습. 여기에 상인 센터를 다니는 지금 끼지도 못했어요. 5천 가구도 분양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쌓여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후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들도 중간에 쏙쏙 끼어드는 애들도 생길 거예요. 결코 무시 못할 숫자들. 얘가 좀비처럼 살아난다고 이해하기 없어. 오늘 이 데이터를 뽑아내다가 분양권 매도 물량 1월달에 분양권 거래량 굉장하거든요. 작년 뭐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0배 이상 거래량이 상승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분양권 거래량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매물이 전주 대비 55건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늘어나는 숫자, 요 숫자만 보고는 안 되죠. 또 뭐를 봐야 되느냐. 입주로 인해서 물량이 사라지는 곳이 있어요. 두류 이편한 세상이 아마 물량이 0으로 바뀌었어요. 두류동 100에서 여기 22로 바뀌면서 물량이 78개 감소, 법물동 17개 감소, 신매 2개 감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00개 가까이 물량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물량 증가는 전주 대비 150건이나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입주하는 곳들이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3월달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시절 기억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 그거 돈 뭐 필요하노? 신용대출 땡겨라. 신용대출 땡겨서 계약금 넣으면 다 해결된다. 너도 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들던 그 분위기. 하지만 그 2년 3년의 세월 동안 참 세상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뀐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저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이 돈 5천만 원, 6천만 원 계약금 얼마 늘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P 1억에 육박하는 물건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매수 심리 보시면은 지금 6.2까지 떨어져 있어. 오히려 가장 최저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래량 일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살아난 게 아니더라. 언제 다시 거래량 파트에서 보면 달아볼게요. 어쨌든 요거 반짝 살아났을 때 언론에서 나팔수들이 나와서 나팔 불기 시작했어요. 야, 반등했다.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수치가 다시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는 아무 언론도 이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주 선별적인 언론 보도만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누군가가 골라주는 거죠. 누가 골라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오늘 40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월의 거래량 요거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이번 주 굉장히 많았던 거 맞습니다. 인정. 22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웃도는 거래량. 요 숫자 제가 224라고 요 수정을 못했네요. 오늘 아침에. 어쨌든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규제지역 해제했을 때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 못 가고 시름시름해지더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규제 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하고 나서 거래량 20% 정도 증가하는 효과 있었어요. 요때도 증가했지만 영문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 LH가 증가시켰어요. 실질적으로는 조정 대상에 해제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간표를 이 성대표를 들여다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어요. 거래가 살아나지 못해요. 서울은 일부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내가 또 한번 다뤄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대구는 그만큼 유의미하게 상승하지 못하더라. 1월달 지금 상승하는 거 맞겠죠. 12월달 대비해서 상승할 거예요. 거래량. 근데 그게 유의미하다고 분석하기에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언제 갑자기 거래량이 시들해져 버릴지 모른다. 예령 60일 47평형 5억 8,800 거의 고점 대비 30% 정도고요. 이 편한 세상 범어 6억이 무너졌다가 아니고 5억 중반이에요. 5.6억이에요. 5.6억. 요거 조금 오늘 충격적이죠? 요거 많이 떨어졌는 모습이에요. 고점 대비 45%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 띄울 때도 엄청났어요. 대단지 아파트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그런 이점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방촌 4억 5천, 신축 아파트 가격 요 정도 수준. 캐슬 골드파크 32평형 4억 5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느낌 나죠.
이거 85, 거의 45% 정도 떨어졌나요, 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효성타운 1차 39평형 4억 1천,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요 정도 수준인데요.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진 걸로 보이는데, 자, 이런 아파트들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효성타운, 이것도 고층 아파트죠. 이것도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몇 층수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1988년의 아파트. 과연 이 아파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지금 39평이죠. 39평에서 39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뭐 분담금을 뭐 4억 내라, 5억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무슨 건축비가 4억 5억 한다고 4억 5억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건축비는 그만큼 안 돼요. 하지만 상당 부분 아마 제가 대충 어디 뭐 계산을 좀 두드려보고 하니까 금융 비용이 한 20% 정도? 아마 그 이상 차지하는 것도 나오지 싶어요. 건축비보다 이 금융 비용도 무시 못한다. 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 뭐 전세로 나가서 살아야 되고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고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돈을 빌려와서 건축비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도 무시 못하게 많은 수준이거든요. 이거 감당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근래 아파트 거래되는 것들 보면 신축의 아파트들 거래가 주류를 이루죠. 앞선 봉동 영무 예다음 2022년 시행 아파트예요. 3억 9천밖에 안 해요. 3억 9천 밖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과거의 기준이죠. 지금 웬만한 아파트 4억 무너져 내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월배 아이파크 거래 일부 있었어요. 2월 3일자, 2월 1일자, 1월 9일자는 차치해놓고 보더라도 거래가 일부 있었어요. 3억 6천, 죄송합니다. 3억 6,500, 뭐 거의 최저가로 나와있던 그런 매물들 지금 한 건, 두 건 거래되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 엄청난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굉장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어요. 이거 호재 아니다. 일부는 호재 맞고 일부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가까이서 보면은 호재,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호재가 아니더라. 물론 호재로서 작용은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매물들을 가격들을 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여기 신도시 지금 다 완성됐어. 신도시 다 완성됐어. 그러면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거 아니고요. 완성된 도시에서 더 이상 가격을 부채질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짓기 전까지 옆에 동네 가격 오르고 쫙 난리 부르스를 추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다 지어버린 동네에는 더 이상 누가 나서서 띄우기 할 이유도 없고 상황은 그렇다는 부분. 그것이 완성된 도시라는 것이 꼭 반드시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만은 아니더라는 부분. 주곡 3점 그린과 더 베스트 3억 2천 74제곱미터였고요. 이시아폴리스 더샵 4차 3억 1,500 평당 가격 이런 것들, 야 이거 1,000만원이 안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아마 보실 거예요. 이안 동대구 59제곱미터는 조금 비싸게 산 느낌이 있네요. 근래 들어서 국평의 가격, 소형평의 가격이 조금 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 차이라는 부분, 월성 협성유폴의 27평형 3억 조금 넘는 모습, 1,000만원 1,100만원 정도 수준. 삼정 그린빌 23평형, 얘도 오래된 아파트인데 은근히 주위의 아파트들 개발되는 호재들이 많았잖아요. 뭐 두류 이편안도 그 건너편에 있고, 그 뭔가요, 한 마일 많았던 지주택 아파트 거기도 있고, 그 바로 건너편에 지금 일부 할인 분양 뭐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파트도 있고, 이 띄우기 소재도 얼마나 많았고, 그 건너편에 광장코아 광장타운, 네, 그런 것들도 뭐 재건축하니 뭐니 하면서 들썩들썩거리고, 뭐 3인6타운 뭐 하여튼 뭐 들썩들썩거리는 게 많을 때 오히려 그때가 좋을 때더라. 신천자이 30평형 가격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모습. 평리푸르지오 33평형 또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모습이고요. 3인 뉴타운 내당동 등장하네요. 이건 오래됐잖아요. 1980년식 아파트예요. 이거 엄청난 실이 띄울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층수도 고층 거래된 거 보시면 10층 이상씩 이렇게 거래되는 거 보시면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포항 지역도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뉴스 어제 나왔죠. 실질적인 미분양 개수가 지금 5,000개가 넘어간대요. 5,000개가. 대구 13,000개 수준이죠. 인구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 50만 도시에서 5,000개, 인구 230만 도시에서 13,000개, 어느 게 더 많게 느껴지시나요? 대구가 많게 느껴지시나요? 저 포항이 더 많게 느껴지거든요. 포항의 바닷가의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30년 넘어간 아파트, 20평 가격 아파트, 이거 3,000만원?
3천만 원 안 하는 것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제가 한 개 살려고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안 사도 되겠더라. 차라리 여기 사고 괜히 엄한 2주택이 되고 이렇게 묶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2천만 원 그냥 은행에 넣어놨다가 다달이 생기는 돈으로 그냥 뭐 펜션 한번 잡아서 놀러 가고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이 낫겠지. 과거에는 이런 거 많았잖아요. 대구 사람들도 포항에 약간 별장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야,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겠더라. 괜히 엄한 다주택에 굴레 묶여들지도 모르겠더라. 기존 집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죠. 하원 이진 캐시빌 71제곱미터 2억 8천 다사이 편한 세상 30% 정도 하락해서 2억 8,500 평당 800만 원 이런 느낌 막 나죠. 동서 맨션 오래된 아파트들 지금 거래 종종 일어나네요. 하지만 이 층수들을 보면 19층이에요. 1995년 아파트. 예, 30살이 다 되어가는 이 아파트. 아주 고층의 아파트. 이제 점점 생각해야 될 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시해도 될 정도. 새 아파트는 좀 많이 오르는 동안 헌 아파트는 좀 덜 올랐지만 같이 올라왔잖아. 근데 아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지난 20년간 4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이 치솟았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더 많이? 뭐 지난 10년간에도 이거 더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면 꼭 가지고 오는 게 짜장면 값 올랐잖아. 봐라, 짜장면 값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다 올랐잖아. 그럼 그때 샀던 중고차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샀던 중고차는 지금 폐차되었습니다. 뭐 마지막에 정리할 때 뭐 정리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중고차 폐차하고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파트도 언젠가는 이런 취급받을 날도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짜장면 값 올랐으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논리만이 통하는 세상.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놓고 따져보자. 그때 샀던 대형 TV. 와, 지금 엄청난 TV. 저희 집에 어릴 때 TV도 없어가지고. 앞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문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이 TV, 컬러 TV 있잖아요. 이거 문 열리는 거, 문 두루룩 열어가지고 보는 거.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TV 지금 다 어디 갔냐? 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네, 건물 에덴 신화 아파트 가격 2억 5천. 네, 밑에 온 앞부분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좀 지나갈게요. 그래,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인간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한 번씩 꺼내는 걸까? 한 번쯤 그런 것도 제가 그냥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례들을 많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앞부분이 길어져서 분양권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 부산이 한 10배 정도 늘었고 지금 166건이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이제 좀 매물 좀 사라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비처럼 매물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분양권 제가 한 3년 이상 3년 가까이 분양권 물량들 통계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최고치를 돌파한 날이더라고요. 분양권 매물 지금까지 나온 최근 몇 년 중에서는 가장 최고치를 돌파해 있는 모습. 5억 이상 거래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더라. 청라 헬스자 이거 아시죠? 9억 이상 갔던 물건 지금 5자에서 놀고 있어요. 9자 갔을 때도 곧 10억 간다는 이야기를 했지. 야 저거 너무 비싸게 샀다. 저 돈 주고 왜 샀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라고 봤을 때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다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 상황. 어제 책밤에 주식시장이 요동쳤어요. 미국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실업률이 양호하더라. 다음에 물가, 금리 미국 지금 4.75% 0.25%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없어요. 이미 이제 정점 느낌 난다라고 했지만 웬걸 이게 더 올라갈 여지도 얼마든지 남아있다.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국채금리도 꿈틀꿈틀 난리였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 한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1%대. 이거 점점 이 격차가 갑자기 좀 더 벌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한국이 가장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채권시장을 지켜보고 있느라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 뭐 영국보다도 금리가 낮고 호주보다도 금리가 낮고 미국보다도 금리가 낮고 여타 웬만한 선진국들보다 더 안정된 모습. 전세 거래량 63건, 월세 거래량은 오늘 65건이었고요. 이렇게 5억씩, 6억씩, 이 6억짜리 전세, 7억짜리 전세 들어가 있던 사람들 지금 시급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시급하는 시간. 근데 지금은 임차인들 지금 곧
이거 그 게시판에 아까 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현실에 맞춰서 옮기고자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우는 발목이 묶였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독소 조항 비슷합니다. 이 계약서를 쓸 때 4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4년 계약을. 근데 이 특약을 넣어서 그래서 2년 있다가 2천만 원 올려주기로 특약을 했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특약 사항에서 만약에 2년을 살고 추가로 2년은 갱신으로 한다고 여기 갱신 거래를 통한 특약이라는 말, 요 글자 한 개만 있었어도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 있다가 보따리 싸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 아무도 헤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왜 아파트 값이 완전 오르기만 하니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도 야 2년 있다가 이 5%밖에 안 올려준다고?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4년을 계약하게 해주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서로서로 조금씩 배려해주는 모습, 임차인이 원하니까. 근데 임차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져서 나가려고 하니까 임대인이 절대 안 돼. 나가려면 떨어진 전세금만큼 금리 은행이자 5% 쳐가지고 그만큼 돈도 물어내. 임차인도 구해놓고 나가. 그리고 뭐 온갖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아마 지금은 이렇게 또 방금 보신 사례처럼 임대인이 슈퍼갑의 입지에서 있는 거죠. 임차인이 쩔쩔매지만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전세시장 혼란 온다고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떠들어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자. 방금 그 사례 임대인 임차인 있죠. 임차인 누군가가 또 이거 집 새 놓으면 집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임차인 결코 임대인에게 좋은 감정 가질 수 없어요. 새로운 사람 집 보러 오면은 이 임대인의 험담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 살면 진짜 문제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들 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올 만한 임차인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공실로 남게 되면 이거 쉽지 않다. 언제 임대인 임차인이 구해질지 모르겠다. 오늘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아지는데요. 지금 요 모습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월세를 더 많이 찾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 네, 오늘 뒤에 건 좀 지나갈게요. 네,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더 많은 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현재까지는 양호해 보이는 흐름. 네, 시청 감사합니다.